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죠? 모두 건강하시죠? 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 영상에 나오는 사진들은요, 지금 그림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죠. pixabay.com에서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셔서요. 고마운 마음으로 예쁜 그림들을 골라봤습니다. 사는 게 뭔지라는 말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거리를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거나 TV를 장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냥 행복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구나 아픔을 감추고 삽니다. 아픔이 있지만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절반인 겉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는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분명히 답은 있을 텐데 사람들은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이 시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는 싶은데 그 해결책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화가 나서 아무 일도 못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문득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었나 라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정말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계시나요? 누군가에게 물어도 답을 말해주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정답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입니다. 정답이 없으니 그 답을 내가 찾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보는 겁니다. 가네이라 게노스케 선생이 쓴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에 일본의 만담가 우스미 게이코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의 세 번째 아버지는 이발사. 그래서 아빠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재밌다. 자기 좌우명이 되었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나도 나만의 좌우명이 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거울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줄 뿐입니다. 세상도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 세상은 나를 비춰줄 뿐입니다. 그러니 나만의 길, 나만의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란 거울 앞에서 씩 웃어보세요. 세상도 우리에게 미소를 보낼 겁니다. 안도현 시인의 네가 보고 싶어서 바람이 불었다에서 저자는 삶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단칸방에 살다가, 아파트 12평에 살다가, 24평에 살다가, 32평에 살다가, 34평에 살다가, 45평에 살다가, 51평에 살다가, 63평에 살다가, 82평에 살다가, 문득 단칸방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한 평도 안 되는 무덤으로 들어가 눕는 것. 도대체 삶이란 무엇일까? 물어도 알 수 없어서 자꾸 삶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되는 것. 여러분,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나니까 왠지 허무해집니다.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인께서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삶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평수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평수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려는 것은 아닐까요? 임숙경 선생의 배꼽 철학에서 저자는 남자의 인생을 7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살 때입니다. 모두가 왕을 모시듯 달래거나 비위를 맞춰준다. 2살 때입니다. 돼지처럼 흙탕물 속을 뛰어다닌다. 10살 때입니다. 양처럼 웃고 떠들고 뛰어다닌다. 18살입니다. 말처럼 크게 자라 자기 힘을 과시한다. 결혼했을 때입니다. 당나귀처럼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야 한다. 중년입니다. 개처럼 가족을 살리려고 사람들의 호의를 구걸해야만 한다. 노년입니다. 원숭이처럼 어린이로 되돌아가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 일리가 있는 글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글만 보면 어릴 때를 제외한 나머지 인생은 불행하기만 합니다. 남자의 생애만 이렇겠습니까? 여자의 생애도 같겠죠. 만약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생애 주기라면 생각을 차라리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18살에는 나의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힘을 키우겠노라고. 결혼을 하면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운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살아갈 의미를 찾았다고. 중년에는 사람들의 호의를 구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노년이 되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삐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아이처럼 큰 욕심 없이 해맑게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소중한 책갈피 가족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비로소 거울 속에 나도 웃게 됩니다. 정답이 없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며 사는 내 모습이 거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정답을 찾지 못할 때는 내가 그 정답을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오히려 정답이 보이지 않는 그 가물가물한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힘이 드셔도 미소로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울이라는 세상 역시 여러분들에게 미소와 행운으로 화답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반갑게도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